38번입니다. 여기는 분석에 관련된 문제고, 분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이고, 지역이라는 말은 주변을 분석하는 걸 말하고, 개별 분석은 물건 자체를 분석하는 겁니다. 자, 38번 1번 지역 분석을 통해서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여기서 지역은 주변을 분석하고, 그 지역을 분석해서 표준적 이용, 그러면 중간 용도를 따져서 가격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지역 분석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1번은 맞는 겁니다. 자, 2번 지역 분석에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지역, 유사지역 및 동일수급권이다. 맞습니다. 지역 그러면 주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 주변에 해당되는 게 물건이 있는 주변을 인근, 좀 더 떨어져 있으면 유사지역, 그리고 인근과 유사지역을 포함한 넓은 권역을 동일수급권 그럽니다. 그래서 동일수급권은 동일시장권이다. 이렇게 기억하고, 지역 분석은 반드시 동일수급권이라는 단어가 나와야 돼요. 2번이 맞는 말.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최유효 이용은 무슨 분석에서 판정한다고요? 개별 분석에서.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한다. 이게 틀렸네요. 반드시 분석은 선지표, 그 다음에 후 개체하는 것, 이렇게 외세요. 무슨 말이냐? 먼저 지역 분석을 하고,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판정을 해서 나중에 개별 분석을 하고 최유효 이용을 판정한다. 그러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서는 반드시 지역 분석을 먼저 한다, 이 말이에요. 4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5번 지역 분석은 거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미시적이다. 거시는 전체를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 미시는 그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5번이 이제 맞는 말이고, 38번의 정답은 4번인데 바로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 포인트로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분석 그러면 뭐라고 하자? 선지표, 후개체 하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선지표라는 건 먼저 지역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이용을 따지고, 나중에 개별 분석을 통해서 최이용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석이라는 것은 평가 과정에서 나오는 거죠. 평가라는 게 어떻게 한다? 기, 개, 학, 수, 분, 이렇게 하자고 있잖아요. 기본적 사항, 계획을 세우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자료를 수집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분석을 한다, 이 말이죠. 평가라는 것은 가치를 찾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치를 찾을 때는 물건이 정해진 거죠. 그 정해진 물건이 예를 들면 빌라라고 하자. 그러면 빌라의 주변을 분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역 분석이죠. 그러면 주변이라는 게 세 가지예요. 인근, 그 다음에 유사, 그 다음에 동일수급권. 그러니까 부동산이 있는, 그 빌라가 있는 주변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근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까지가 인근이냐? 이 세 가지 말이 나와요. 그 대상 부동산에는 속한 지역이다. 그 다음에 동질적이다. 그리고 지역 요인을 공유해야 됩니다. 개별 요인은 공유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게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떨어져 있는 거, 이게 유사죠. 이게 인근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속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와 유사해야 돼요? 인근과 유사해야 돼요. 대상 부동산과 유사가 아니에요. 인근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인근과 유사를 포함한 넓은 권역을 동일 수급권 그래요. 수급이라는 건 제가 수요 공급이고, 동일 시장권,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은 가장 넓은 권역인데, 바로 여기는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지역 분석을 할 때는 동일 수급권 범주까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 바로 그런 지역을 이제 범위를 정한 다음에 그 물건을
표준적 중간 용도를 따져서 가격 수준을 찾아낸다 라고 하는 게 지역 분석이죠. 그래서 선지표. 그리고 나서 물건 자체를 따지는 게 개별이고 거기서 최유효 이용을 통해서 가격을 찾아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개별 분석. 그래서 분석 그러면 뭐라고 한다? 선지표 후계체 하는 것.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지역 분석에서 주변을 따지니까 적합의 원칙을 판정을 하고요. 개별 분석에서는 균형의 원칙을 판정을 한다. 여기까지. 그리고 지역 분석은 전체적으로 개별 분석은 이제 부분적으로 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 겁니다. 39번입니다. 자, 1번.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파악한다. 그러면 지역 분석이죠. 예, 맞는 지문. 2번. 지역 분석은 미시적, 국시적이고 개별 분석은 거시적, 광역적이다. 아, 이거 바꿔놨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거시적, 광역적이고 그 다음에 개별 분석이 미시적이다. 답이 2번이네요. 3번. 인근 지역이죠. 3개 나와야 돼요. 속한 지역. 그 다음에 동질적이다. 그 다음에 지역 요인을 공유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동일 수급권이란 대상 부동산과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 넓은 지역을 말하고 인근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그럼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기 위해서 개별 분석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해서 39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아, 2번이죠. 2번입니다. 40번입니다. 지역 분석. 성숙도가 낮은 후보지의 동일 수급권은 용도 전환 후의 용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서 성숙도가 낮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용도가 전환, 바꾸는 과정이 속도가 느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땅의 용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라는 것, 후보지와 그 다음에 이행지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지와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 있는 땅 아닙니까? 그래서 대분류가 변한다. 그러면 택지, 농지, 임지가 변하는 건 후보지고 소분류가 변한다. 그 주상공 그 내부적으로 변하는 게 이행지인데 이런 것들은 땅의 용도를 정할 때 판단하는 기준은 원칙적으로 전환 후가 원칙이라는 거죠. 용도 후가 원칙이에요. 그러나 성숙도가 낮을 때는 전환 후가 아니고 전환 전이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다음 용도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논이 택지로 변한다고 할 때 지금은 논이지만은 다음에 택지를 중심으로 땅가격을 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지금 용도 논의 입장에서 가격을 정한다. 이래서 1번은 성숙도가 낮다 그러면 전환 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2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진다. 틀렸죠. 선지표 먼저 지역 분석. 그 다음에 3번 인근 지역은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맞죠? 여기서 위치가 변한다. 유동이라는 건 변한다는 것은 주변이 변한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예, 그래서 3번이 맞는 것. 4번 생애주기. 이게 지역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명주기를 갖게 되는데 5단계를 거친다고 이야기해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천위기, 악화기 5단계를 거치는데 이때에 가격 수준이 최고에 이른 단계는 성숙기라고 하죠. 성장기는 상승률이 최고가 되는 거고요. 가장 기간이 장기간인 것은 쇠퇴기 이렇게 합니다. 다시요. 가격이 최고 수준에 이른 것은 성숙기. 그 다음에 상승률이 최고가 되는 건 성장기. 그 다음에 가장 장기간으로 나타나는 것은 쇠퇴기. 이렇게 체크를 해본다면 4번도 틀린 말. 그 다음에 5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 속해 있어야 되는 거죠. 속하지 않은 건 유사지역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말. 그래서 40번의 정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41번입니다. 1번 사례 자료를 동일 수도권 내 유사지역에서 구할 경우에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은 필요하지 않다. 자, 이게 틀렸는데 바로 비교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유사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이죠. 인근지역일 때 같은 지역의 사례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분석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인근지역과 동일 수도권 내 유사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상호간에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그 다음에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유사지역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지역은 속하지 않으면서 서로 이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죠. 맞습니다. 3번 인근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다. 맞습니다. 4번 인근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면은 그 수준을 찾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5번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도권은요 통근이 가능한 범위, 통근으로 따져요. 주거용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선호도에 따라 유명한 곳일 때는요 범위를 좁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해서 4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42번입니다. 자, 1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한다. 야, 틀린 건 나오죠. 지역 분석은 지역이라는 게 반드시 동일 수구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동일 수구권 범위 안에서 동일 수급권 범위 안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고, 또 하나 지역 분석은 가격 수준을 따지는 거죠. 구체적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 가격은 어디입니까? 개별 분석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번이 틀렸다. 지역은 동일 수구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가격 수준을 따진다는 것,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지역 분석은 어떤 지역에 속하고 특성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 맞습니다. 3번 지역 분석의 결과로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지역 분석은 전체의 거시적 자원의 분석. 맞습니다. 5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선지표, 후계체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맞는 거.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1번. 43번입니다. 자, 틀린 거. 1번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맞습니다. 2번 개별 요인은 토지의 형성에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의 재반 요인을 말한다. 맞습니다. 3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판정한다. 여기서 최이호 이용은 개별 분석이죠. 그러니 이 지역과 개별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 개별 분석에서는 지역 분석에서 이걸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판정한다 해야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동일 수도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유사 지역이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다. 맞습니다. 해서 4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 이번 이제 그 분석과 원칙에서는 묶어서 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신다면 한 문제 무조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